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이야기네요. 한풀 꺾인 방역 조치에 저도 요즘 들어서는 다시 동호회 활동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참 동호회 활동을 하던 그때보다 나이도 먹었고 한동안 동호회 활동도 비대면으로 했어서 그런가? 대화도 자연스럽게 못 나누겠고 그때 같은 기분이 나지를 않네요. 아무튼 5년 전에는 제가 독서 동호회를 다녔습니다. 인터넷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동호회 모임이 조금 먼 거리였지만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마치 고향 친구들 마냥 편해서 번개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번개 모임이 계획되어 있었고 저도 참석하기로 돼 있던 날이었었어요. 모임이 일요일 점심에 모이기로 한 거였는데 그날따라 당일 아침부터 부득이한 이유로 번개 참여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호회 모임이 있는 장소에서 꽤나 먼 거리에 살고 있어서 이미 아침부터 준비해서 출발했고 한참 가는 중이었는데 지하철역이 하나하나 가까워질 때마다 모임에 참여를 못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예감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 되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전부 나오니 오랜만에 10명이 넘는 대규모 번개가 예정돼 있었는데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나와 있는 게 저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불참 소식을 전해오면서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정말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심지어 그 중에 3명은 오늘 모임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씩 모임에 나오는 나이 조금 지긋하신 형님과 그동안 모임에서 안면 정도만 트고 지냈던 제 또래의 회원이 있었어요. 그나마 이 사람이 조금 나대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모임을 주도할 만한 임원급 사람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는데 교통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모임이 별로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중간에 봐서 집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오늘 처음 모임에 나온 회원 중 2명이 제 또래의 젊은 여성들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그냥 평범하고 수수한 인상이었는데 한 명은 오늘 모임에 참석한다고 화장도 짙게 하고 한껏 옷을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누가 보면 오늘 작정하고 남자 한 명 어떻게 꼬셔보러 모임에 나왔다고 오해할 정도로 잔뜩 힘을 준 상태였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과감한 패션이었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쁜 사람이었는데 어디를 봐도 시선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니 괜히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이왕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 있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남자 4명이었는데 저 말고 다른 남자들도 저 같은 생각을 한 건지 다들 쭈뼛거리면서 그녀 근처에서 얼쩡대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도착한 후 20분을 더 기다렸지만 더 이상 참석하는 인원도 없었고 파토가 나는 듯한 분위기에서 그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이 인원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더라고요. 그냥 파토가 나기에는 그 사람도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도저히 포기를 할 수 없었나 봅니다. 웃긴 건 그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의 리드에 맞춰서 다른 남자들도 다 따르더라고요. 그나마도 인원이 모여 있었으면 회비가 적당히 모일 텐데 6명이서 2만 원씩 걷어봤자 12만 원뿐이었을 테니 모임 장소를 수배하는데도 조금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나이 지긋하신 그 형님도 예쁜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오늘 모임은 자기가 전부 계산할 테니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재력을 뽐내더군요. 참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쁜 여자 회원 한 명이 왔다고 조금씩 나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뽐내는 사람,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신용카드를 꺼내며 재력을 뽐내는 사람, 그리고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도 자기도 처음 나왔다며 공감대를 이끌어 그녀와 친해지려 말붙이는 사람, 제각각에서 각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저렇게 잘 못하는 데다가 돈도 없고 차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모임에 참석했고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공감대조차 만들 수 있는 거리도 하나 없었으니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진행자 역할을 맡은 그 회원이 사람들을 이끌고 오피스형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불댈 수 있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선불로 계산하시던 형님을 보니 저 돈이면 내 일주일 식비는 될 텐데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다니 두 사람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온 다른 남자 회원은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한 티가 나는 젊은 친구였는데 젊은 것도 무기가 되면 무기가 될 수 있으니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주말에 집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나 만나면 꽤나 즐거운 주말을 보낸 게 아닌가 하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와 무슨 썸씽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나는 상대가 안 되겠다는 생각에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 다들 그렇게 심심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 하나만으로도 이 모임에 남아있을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도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위치해서 이 중에서 한 명 골라가겠다는 판단을 한 건지 호호 웃으면서 모임에 제대로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속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나온 평범한 여자가 그녀의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마지막 한 명을 고를 때까지는 내 옆에는 이 향단이가 내 옆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행자가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려 보겠다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딱 봐도 그녀랑 어떻게 손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게 티가 확 났습니다. 잠깐 뭘 준비하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저도 그 틈을 타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이 그 여자 죽이지 않냐면서 보아하니 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모임 안에서 서로 경쟁자 죽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오늘 그녀에게 올인할 거라고 하면서 그녀한테 딱히 관심이 없다면 저보고 자기 좀 도와주는 바람잡이 역할을 해달라 하더군요. 그나마 몇 번 모임에서 마주쳐 본 적이 있다고 저를 자기 편으로 섭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지긋하시고 돈 많은 형님은 경쟁자로 보지도 않고 있더군요. 가장 위험한 건 오늘 처음 모임에 나온 젊은 친구인 것 같다고. 그 친구만 어떻게 커버를 쳐준다면 그녀는 자기가 오늘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잘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독서 모임에 나온 거고 그런 건 관심 없다고. 대신 저한테 뭘 부탁하지도 말아달라 딱 거절을 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 회원의 표정이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게 표가 났지만 어쨌든 저는 이 경쟁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니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다녀오니 진행자 회원이 견제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나이 지긋하신 돈 많은 형님과 그녀가 서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옆을 지키던 평범한 향단이 그녀가 오늘 모임에 새로 나온 젊은 친구와 대화에 꽃을 피우고 있더군요. 경쟁에서 밀린 젊은 친구는 무리해서 가장 힘없는 암컷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어차피 머릿수가 맞지 않으니 영리하게도 이 젊은 친구는 이 수컷들 무리해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오히려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자리를 비운 나대기 좋아하는 회원은 그 잠깐의 자리 비움의 순간이 악수가 되었던 것이고요. 한참 대화에 빠져있는 두 쌍의 남녀를 띄워내기 위해서 그는 온갖 게임이며 뭐며 이상한 이벤트를 준비해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할 게 없어도 그렇지. 어쨌든 이 동호회는 독서 모임 때문에 모이는 동호회 아닌가. 모임이 있기 전까지 서로가 읽은 책들에 대해서 어땠는지 독서 토론을 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의 스튜디오를 찍고 있으니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물론 수컷 경쟁에서 밀려서 자존심이 조금 상한 것도 있지만서도 더 이상 제가 시간을 들여서 참석한 모임의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물론 모임의 성격에 맞게 책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는 했지만 제가 평소에 그 먼 거리를 오며 참석하던 모임의 수준하고는 너무 떨어지는 토론이었기에 적당히 타이밍 봐서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제멋대로 집에 간다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괜히 가방에서 전화를 꺼내가지고는 만지작대면서 나 전화 한 통하고 돌아오겠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곤 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오니 아까와 같은 동물이 왕국 같은 풍경은 없고 평범한 일요일 오후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찻집 입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쿡 찌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여왕벌인 그녀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아 끌더니 둘이 같이 딴 길로 새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긴 했지만 수컷 경쟁에서 밀려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한 남자 중에 유일하게 그녀를 찔러보지 않은 순수하게 독서를 좋아해서 모임에 나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 번씩 다 그녀에게 어필하려고 푹푹 찔러보던 차에 가만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제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제가 오해했던 겁니다.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그녀는 동물이 아니라 여왕벌, 말인즉슨 여왕벌이 여왕과 함께할 수컷을 간택하는 곤충대전이었던 거예요. 먼 길 포기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한 저를 위해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그녀와 그 길로 찻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그녀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모임에서 목적도 잊은 채 그날 일을 부렸으니 그녀도 기가 많이 빨렸었나 봐요. 저도 허기가 져서 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그녀와 둘이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복장과는 다르게 정말 순수하게 책이 좋아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대화의 깊이도 그동안 독서 동호회에서 만나온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드는 바람에 어느 순간 밖이 어둑어둑해 있더군요. 그녀가 갑자기 어디로 전화를 걸더니 오늘 집에 돌아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녀가 통화한 상대는 다름이 아니라 모임에 같이 나온 향단이었습니다. 그녀도 오늘 처음 나온 회원과 말이 잘 되었는지 집에 안 들어올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침 집이 비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독서 이야기를 하느라 깜빡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벌이었다는 걸요? 집이 가까우니 집에 가서 같이 술 한잔을 하자는 그녀의 말에 긴장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먹었나 근처에 호프집이 보이길래 거기에 가서 먼저 술을 조금만 마시자고 했어요. 맥주도 술이라고 몇 잔 마시고 보니까 조금씩 용기가 생기더군요. 평소에도 술은 좋아하는 편인데 세상 아름다운 여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니 술맛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분위기를 타서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소주를 한 병 시켜서 소주와 섞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술을 좋아한다고 같이 소맥으로 마시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참 마시다 보니 3병을 넘게 마셨더라고요. 평소 주량보다 더 마셨는데도 긴장하고 마셔서 그런가 술이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막차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보는 걸 보고 그녀가 막차 시간을 확인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대답했더니 그녀가 자기가 집이 빈다고 아까 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녀가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얼른 계산을 하고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내가 이 날씨에도 이렇게 춥게 입고 나온 이유가 뭔지나 아냐고 하면서 모처럼 자기가 먼저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냐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제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이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뒤에서 졸졸 쫓아가다가 저도 용기가 생겼는지 속도를 내서 그녀를 따라잡아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습니다. 일부러 손등이 스치도록 그녀와 걷는 발을 반대로 하면서 걸었는데 손등이 몇 번 부딪히다가 그렇게 그녀와 손을 꼭 붙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빌라 같은 투룸에 살고 있었는데 집이 많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더 마셔도 됐는데 그녀는 굳이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좁아터진 방 안에 그녀는 침대 위에 걸터앉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았는데 방이 좁다 보니 서로의 무릎이 닿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사온 캔맥주는 그 냉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둘은 그 술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 시원했던 캔맥주가 그녀와 저의 열기를 꺼트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그녀와는 처음 만난 그날에 제 인생에 2번은 없을 만큼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 다 술이 좀 된 상태였어서 그런지 해가 중천쯤에 떠 있을 때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술이 깨서 멀쩡해진 정신으로 그녀에게 동호회에서 처음 본 남자를 어떻게 믿고 집까지 끌어들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녀는 제가 예상한 대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게 눈에 보이는 가운데 그렇지 않았던 제가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정했다고 했어요. 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 동호회 나가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대답을 대신 하더라고요. 그동안 동호회를 정말 공통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깊게 끌려 진심으로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그녀와 오랜만에 만나 하루를 같이 보냈는데 얼마 전에 동호회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그녀가 이어서 한다는 말이 셋이서 하는 건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연애 상대로까지 생각했는데 그녀는 이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유흥의 일부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영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시 동호회 활동도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나름 상처를 받았지만 가끔씩 그렇게 살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녀도 여전히 다른 동호회를 다니며 남자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래 외롭게 혼자 지내다 보니 지금이라면 그녀의 어떤 부탁도 다 들어줄 수 있으니 다시 저를 만나줄 수 있는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